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건물을 짓거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차입으로 취득할 때 이자 비용이 생기는데 그 이자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회계상, 세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유무형 자산,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자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본화라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는 감옥에 따라서 그다음 회계와 세법과 지방세가 차이있는데 감옥에서 재고자산 경우 미완성 건물을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단기 이자 비용이 원칙입니다. 회계에서는. 그러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위원회에서는 자본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IFRS는 적격자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본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법은 재고자산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회계하고 비슷하게 자본화를 해서 취득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유무형 자산은 자본화하라고 뒤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법인세법상 유무형 자산은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라고 했습니다. 지방세는 유형자산만 자본화하고 무형자산은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자, 회계에서는 1년 이상 되는 거는 자본화가 가능하지 회계에서는 단기 이자 비용 원칙이 이자 비용을 원칙입니다. 회계는 보수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단기 이자 비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IFRS에서는 자본화가 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자본화 자산을 적격자산으로 하고 IFRS냐 일반 기업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은 고정자산인 유무형 자산만 자본화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따라서 회계와 세법, 지방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법의 경우에는 장기 경우 자본화인데 유무형 자산, 건설하는 데 쓰는 건설자금 이자라고 합니다. 그 세법은 용어 자체를 건설자금 이자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유무형 자산 그리고 기업의 기준에서는 유무형 투자자산 그 다음에 1년 이상 재고자산 이 경우에 자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박을 판매하는 거나 비행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제조 판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당연히 자본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 기준에는 자본화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IFRS는 자본화를 해야 되고 일단 준공이 된 다음부터는 단기 이자 비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특정 차입금은 반드시 자본화를 해야 되고 일반 차입금은 기업 기준에 따라서 자본화를 하면 인정이 됩니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개인사업자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주택 신축 판매업의 경우에도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세법은 단기 비용이 원칙입니다. 회계에서는 1년 이상이면 자본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장을 할 때 그냥 단기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은 단기 비용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특정 차입금하고 일반 차입금을 자본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차입금은 특수목적,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입금이기 때문에 시설자금 대출입니다. 그거는 자본화를 해야 되고 일반 차입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건물을 짓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자본화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는 금융비용 자본화를 하고 세법은 건설자금 이자라고 합니다. 회계소 일반 기업에서는 단기 비용이 원칙인데 KIFRS는 자본화가 강제됩니다. 일반 차입금에서 초과 지출액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통해서 자본화를 하는데 이 적격자산, 자본화 대상 자산의 평균 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 지출액을 차감하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곱하면 일반 차입금 자본화가 나옵니다. 자, 회계와 세법은 자본화 대상 자산, 회계는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투자자산, 그 다음에 1년 이상 재고자산도 되지만 세법은 유무형 자산만 됩니다. 이런 자본의 대상 이자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회계와 비슷합니다. 지급이자 송금물산임에서 여기서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 이자 이게 건설자금 이자라고
이 부분은 자본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28조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법인세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화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채권 불미명 사채이자나 이런 거는 이제 송금불산이 상여라고 때린다는 거고, 여기는 자본화를 해서 송금불산이 유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유형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본화를 하는 거고, 차익판 건설자금 일부를 운용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특정 차익금 중에서 운용자금으로 쓴 거는 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거지 자본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익금 중에서 그 중에 공사비가 50억을 했는데 미리 공사비를 빌려서 그 중에 공사가 진행 단계별로 공사비가 지출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일시 예금하는 경우에 이 이자는 원본에서 차감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인세법하고 기업위준에 있는데, 법인세법은 특정 차익금은 자본화가 강제되고 일반 차익금은 기업위준에 따라 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 유무형 자산만 인정되고 투자자산, 재고자산은 자본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차익금, 일반 차익금이 있는데, 특정 차익금은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용된 분명한 차익금이고, 나머지 일반 차익금은 다른 차익금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은 장단기 차익금 이자 비용과 사채 할인 반영 차금 상각액, 그 다음에 금융유시 이자 비용이 있고, 기업위준에서는 IFRS는 강제입니다. 그 다음 일반 기업위준에는 원칙은 기간 비용합니다. 그 원칙은 자본화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화를 한다 그러면 차이 부분을 보고서 주석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자본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원칙은, 그 다음에 자본화는 해도 됩니다. 손익에 민감하면 자본화하는 게 좋죠. 자본화를 안 하면 세무조정에서는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IFRS는 적격자산이고 제조 설비자산, 이게 더 IFRS는 자본화가 원칙이기 때문에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에서는 자본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간 비용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더 좁습니다. 유형, 무형,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중에 취득이 1년 이상. 그리고 장단기 차익금, 사채에 대한 이자, 수수료, 그 다음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사채 할인 반행 상각액, 그 다음에 리스 비용. 그 자본의 대상 이자 비용은 법인세법보다는 기업위준에서 더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위준은 일반 기업위준과 IFRS 차이가 있고, 일반 기업위준에는 자본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할 수 있다. 옵션, 선택사항이고, IFRS는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개시 시점이 매입, 제작, 건설을 개시한 날, 종료는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이 하고, 자본화는 특정과 일반으로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처럼 하면 됩니다. 일시에 어디 특정 차익금 예금을 빌려서 예금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자 수익은 차감하면 되고, 일반 차익금은 특정 차익금 초과 부분을 자본화 이자로 고하면 되고, 그러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회계에서는 이 적격자산이나 자본화를 하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이 진행 중이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자본화를 시작해서 해당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자본화를 종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차익금은 자본화를 하고 운용수익은 차감만 되고, 일반 차익금은 적격자산 평균 지출액에 마이너스 특정 차익금 평균 지출액 곱하기 자본화 이자를 고하면 되고, 자본화 이자는 가중평균으로 다른 여러가지 차익금의 가중평균으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실무에서 많이 하는 그 건설자금 이자,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재고자산의 경우는 자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실무에서는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와 세법, 그 다음에 지방세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회계에는 IFRS라 일반 기업위준이 차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